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얼마 전 현지 시간 8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공세를 집중하면서 루한스크주 빌로호리우카라는 데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베르스크 도네츠강, 그냥 도네츠강이라고도 합니다. 이 강에서 도하 작전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도하용 부교가 끊어지는 바람에 러시아군이 전멸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 대대급 병력이 한꺼번에 전멸했던 거죠. 시베르스크 도네츠강은 러시아 남부의 우크라이나 동부를 잇는 강으로 우크라이나군 측으로서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진격을 늦출 수 있는 자연 방벽과 같은 강으로서 러시아군은 꼭 이 강을 건너야 돈바스 공격에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이 사실을 현지 시각 5월 12일 보도했는데요. 시베르스크 도네츠크강 푼툰다리, 이 푼툰다리는 밑이 평평하게 생긴 그 배 위에 널판지를 깔아서 일종의 부교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도하형 부교를 건너던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퍼부어서 70대 이상의 탱크, 장갑차 등을 파괴하고 천여 명의 병력을 전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주변에 은폐용 연막을 피워서 도하작전의 의도를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위치를 잡고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사령부는 6일 미리 도네츠크강 일대를 정찰하고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포병이 정확한 좌표를 미리 설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탄에 맞아 불탄 차량 50여 대의 잔해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 중의 하나로 돈바스의 공세를 집중하고 큰 성과를 거두려던 러시아군 전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베르스크 도네츠크강 도하작전 실패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전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랄 일은 러시아군이 이 장소에서 도하를 시도하다 실패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13일 러시아군이 이곳을 건너려고 9차례나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루안스크 주지사 말로는 러시아군이 이 강을 또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대가 이런 미련한 지휘부의 명령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새로운 부대를 투입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 군대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이번 전쟁에서 이 도네츠크강 도하 작전이 러시아군의 치명적 패배로 꼽힌다면서 이 작전을 고하는 장군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군법 회의감이죠. 한 번도 아니고 병사들의 목숨 걸고 지휘부가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닌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서방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러시아군의 도네츠크강 도하작전 패배에서 러시아군이 서방의 군대와 다른 점 두 가지의 전술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그러니까 ISW, 여기서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러시아를 지지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전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친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러시아 군대의 무능함, 이렇게 논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성에 찍힌 사진을 보면 강을 건너려는 러시아군 대대가 도강하고 있는 가운데 파괴된 탱크, 차량 등이 다리의 양쪽 끝에 밀집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전술 감각의 결여를 말해준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집중 포격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대형으로 밀집되어 도하를 시도하고 있음을 꼬집으면서 전쟁 경험에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냈다, 문해충들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군 전술 감각에 있어서 무지함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군의 작전이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와 가디언은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적게는 700명 규모의 전술 대대 병력의 이동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크레므린에 앉아있는 푸틴이 부대의 전술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정말 놀라고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간섭이 러시아군의 실패를 부채질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술적 결정은 통상 대령이나 아니면 준장 정도 이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현장 지휘관들이 수시로 변하는 전황에 따라서 즉각적이고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작전을 세우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크렘린 핵심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장에서 지휘관이 위를 쳐다보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고위층은 고위층대로 장성급 지휘관들이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작전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전선까지 내려가서 직접 독려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군의 이들의 위치가 노출되는 일도 있어서 전사하는 일까지 빈발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80일 동안 러시아군 장성만 12명이나 전장에서 숨졌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은 러시아군의 허점을 손바닥보다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도하 작전에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은 우버앱 방식 프로그램을 구사했다는데 흥미를 끕니다. 우버앱, 이것을 터치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까이 있는 택시기사와 연결되는 방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앱이죠. 이 GIS 아르타 프로그램을 군사작전에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격 목표물을 식별한 뒤에, 즉 적의 위치를 입력하고 기다리면 주변에 있는 박격포, 미사일, 전투 무인기 등 무기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공격 무기를 신속하게 선택해 줍니다. 선택된 무기가 적을 정확하게 최단시간 안에 공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전술에서 구사할 수 있는 군대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스베르스키 도네츠크강 도하작전에서 러시아군의 패배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전쟁 개시 80여일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전쟁 초기 기세등등하던 공격 자세가 방어에 급급하는 전술로 바뀌었고 돈바스 지역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격 자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최종적으로 정말 막아낼 수 있을지 이러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벌써 하르키우를 완전 수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평화를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구 GTV입니다.